네네네. 제가 AI 미더비라고 참가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쪽에서 연사했던, 같이 발표했던 분이 AI 메모리 뱅크라 해가지고 그걸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사용자 인터뷰를 한번 요청하셔가지고 예전에 한번 한 달 전에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쓰고 있는 걸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도 한번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거 컨텐츠 관련해서는 제가 회사 일 말고도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뭐 발표를 하면서도 AI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겹쳐가지고 어 뭔가요? 바로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그 회사에서 발표하거나 그 대외 활동을 발표를 할 때 뭐 이미지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톤 앤 매너들 그리고 어떤 스크립트로 들어가는지들 좀 많이 AI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원하는 이런 톤이나 스타일대로 만들어지게끔 좀 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는 만약에 이런 뭐 강의 슬라이드라든지 여기 있는 스크립트는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컨퍼런스를 갔을 때 많이들 발표 장표를 찍으시잖아요. 그 녹음도 많이 하시고요. 예,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음성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이번에 한번 개발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코덱스를 같이 써가지고 그리고 앞에 만들 그 컨텐츠 관련해서 드릴 부분들 그 관련해서 같이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실행을 오늘 하면은 리액트에서 상태란 반응성, 여기는 음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제가 TTS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음성 기반의 그 얘기를 다 하면 슬라이드가 넘어가듯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성, 인텍 여기 어떻게 피할 수 넘기면 이렇게 있겠죠? 넘어가듯이 어떻게 보면 강의를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그 했던 것들을 뭐 스크립트 내용이 없다면은 직접 생성해서 한다든지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제가 컨텐츠 관련해서는 젠스파크랑 그리고 미드저니 그리고 소라도 같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소라랑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약간 야, 음,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귀요미들이네요. 네, 얘네가 뭐 한글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생성해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생성하는 것도 많이 찍어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프롬프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서비스에서 쓰는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얼마 전에 미덥에서 제가 참가하시는 분들 그 체크인 하려고 만든 건데 이런 것도 지금 움직이고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움직이는 그림이라든지 여기서 또 약간의 움직이는 걸 지하 앱으로 넣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음, 어, 제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아까 소라 이미지 생성하는 거랑 그리고 제가 미드전이랑 이미지 생성을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는 이유는 아까 소라에서 생성한 것과 미드저니가 되게 여기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주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생성되는 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캐릭터 위주의 만들 때는 그 소라를 많이 쓰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 배경 화면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거 추출할 때는 제가 미드저니를 많이 써가지고 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한 번 생성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좀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얘도 여러 번 생성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뭐 스트롱 이렇게 하면서 좀 프롬프트를 좀 개선하면서 하면서 자기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이미지도 이렇게 좀 많이 생성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젠스파크도 보면은 제가 챗GPT랑 뭐 클로드 이런 것도 다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젠스파크를 쓰는 이유는 얘도 결국에는 근데 챗 기능이랑 이런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쓰는 그 LLM은 다 공짜로 쓸 수 있긴 해요. 근데 따로 쓰는 이유는 여기서는 제공하는 음, 잠깐만요. 제공하는 여기서 뭐 자기가 아까 있던 제 움직이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만약에 비디오 생성 이런 걸 했을 때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모델들을 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서 좀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 보면은 뭐 픽셀 아트 이미지가 있으면 이런 고양이가 얘기하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영상을 만들면은 GIF로 뽑는 거는 그래 어렵지 않아요. 그 찾아보시면은 바로 그 트랜스파일 해주는 것도 있고 여기에 에이전트 요청해 가지고 영상을 GIF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이런 아까 제 이미지 뽑은 걸 토대로 여기 프롬프팅 해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또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젠스파크가 제가 쓰기에는 좀 편한 이유가 이렇게 좀 AI 쓸 때 좀 알잘딱깔센하게 잘 만들어 주길 좀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제가 대충 말해도 얘가 한 번 더 자동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프롬프트를 개선해가지고 만들어줘요. 여기 보면 자동 프롬프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여러 버전들을 써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기능들, 제가 처음에 약간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할 때는 그 젠스파크를 처음에 이용하면서 좀 초기 단계를 만들어서 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음성이 필요할 때는 이런 것도 쓰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기 안녕하세요. 좀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보이스를 찾아가지고 알맞는 것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어요. 이런 걸 테스트하면서 자기 서비스에 들어간 것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잠깐만요. 네, 개발 관련해서는 원래는 제가 커서를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그 준영님이 저번 주인가 웹스톰 쓰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웹스톰 팔아가지고 커서랑 웹스톰이랑 같이 돌려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에 클로드 오프스 릴리즈가 돼가지고 클로드 코드를 쓴 지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지금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터미널 기반에 좀 제가 잘 쓰고 있는 게 와플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터미널 기반에 들어가는 거기는 한데 여기 에이전트 기능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에이전트 기능을 써가지고 파일 기반에 다 리드 파일 해가지고 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제이슨 파일 있는 걸 다시 어떤 걸 스크립트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되게 잘해주고요. 만약에 이번에 스토리북 9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얘한테 맡기면은 필요한 것들 문서를 다 찾아와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알아서 해줍니다. 오, 이거 토큰 기반 요금제예요? 어, 와프요. 아니면 구독제예요? 정액제? 무료 버전으로 쓰셔도 충분히 이게 많이 쓰시는 거 아니면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오, 그냥 많이 쓰다 보니 결제 쓰는데 그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굳이 결제를 안 하더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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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음. 만큼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음, 이런 URL 같은 것도 다 음, 음. 얘가 직접 접근해가 해주거든요. 그러면 만약 리뷰가 있으면 리뷰 사항을 알려줘 시더라도 이 접근해가지고 자기 있는 사항들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오, 뭐 들어가서 뭐 리뷰 있는 것들을 뭐 안에서 호출해도 되지만은 자기가 이런 사항들을 좀 비교해가지고 계산할 것들 이런 걸 음. 터미널 기반에서 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프군요. 터미, 네, 터미널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자기가 뭐 몇 명은 몰라가지고 하는 것들 아니면은 뭐 처리하다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설치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로 다 이걸로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와프랑 지금 클로드 코드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은, 어, 개발이랑 에이전트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클로우드 코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번에 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커서 쓰시는 분이 있고, 클로우드 코드를 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음, 어, 일단 두 개를 나눠 놓고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음,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지침들을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그 아키텍처라든지 AI 툴을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 뭐 MCP 쓰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발을 할 때 보통 어 제가 한 두 달 전에 AI 미드업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전 커서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좀 문서화를 해놓고 단계로 만드는 걸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약간 AI랑 오퍼레이션 프로토콜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맥락을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걸 많이 했었어요. 음, 커서 같은 경우에도 제 AI랑 그 오퍼레이션 기능이 이제 되게 잘 돼가지고 좀 많이 발전을 한 그런 케이스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문서를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리클먼트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구현하고 싶은 내용들 음, 여기서 제가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고 얘도 한 번 더 개선을 해달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좀 더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리뷰를 하나 만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는 것들. 근데 이런 것도 다 독스가 한번 거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필요사항들 잘 찾아줍니다. 예를 작업 들어가지고 규모를 쪼개는 거군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요새는 그 태스크 마스터라 해가지고 MCP도 있긴 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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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 어떤 걸 구현한 거냐면은 어 이거 아니고 약간 그 문서를 출력하는 거 구현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음, 이런 걸 직접 구현을 하고 AI한테 시켜도 잘 나오질 않거든요. 음, 좀 한 번씩 그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피그마 데브 모드 들어가지고 아니면 MCP를 좀 연결해가지고 코드를 다 받아가지고 여기 민당을 좀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결과로 나온 게 이렇게 만들어주게끔 나왔어요. 이게 직접 개발을 한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이거 한 2시간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끝날 수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런 기록들도 다 이렇게 남겨놓다 보니까 다음 또 이렇게 문서 출력할 걸 만든다든지 그럴 때 어차피 여기 참고해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 컨텍스트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진행하는 게 좀 많이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 여기 슬라이드 싱크라는 걸 지금 보이는 것만 되어져 있는데 얘를 지금 크리에이트 하는 게 에디터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코덱스를 사용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줄스나 코덱스가 지금 좀 풀려져 있는 단계라 아마 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얘도 결국에는 저희가 요구사항들을 되게 명확하게 잘 써줘야 그 기능들을 잘 해주잖아요. 근데 음, 회사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따로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요구사항들을 한 번씩 계속 입력하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좀 이상향적인 걸 적어 놓고 좀 얘한테 권한을 다 부여해가지고 나는 그냥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은 얘가 작업을 수행하게끔 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도 일을 할 때 뭐 PO 직군이라든지 뭐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진행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얘가 PO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얘 AI가 그걸 한번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보고 어떤 걸 구현해야 되는지 이 문서를 다 보고
자기가 또 문서를 생성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컨텍스트를 저장을 해놓고 그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애한테 그 있는 역할에 맞게 프롬프트를 찾아가지고 또 지시를 내려요. 그럼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코덱스에서 한번 뽑은 거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경찰님이 한번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가 입력하는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렬로 좀 작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코덱스 좋던데요? 저도 써보니까. 어 저는 그 좀 엄청 만족하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똑똑하던데. 이게 정말 잘해준다기보다 제가 신경 쓰지 않을 부분에서 좀 한다면은 좀 찾아주는 것도 많기도 하고 업무에도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은 얘가 병렬 처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줍니다. 얘는 좀 뒤에 볼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놔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커서나 뭐 이런 클로드 코드나 이런 걸 활용했을 때는 하나 챗으로 입력해가지고 사실 그 컨텍스트의 한계도 있고 그 작업 단계마다 좀 자기가 그 한 몇 번 지나고 나면 또 그게 또 진행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업 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너무 큰 제가 이걸 설계할 때도 너무 큰 단위로 이렇게 하기보다 적절한 태스크를 나눠가지고 그 태스크 안에서 그 한 몇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끔만 해놨어요. 왜냐하면 큰 텍스트를 받아가지고 한 번에 구현을 하라고 하면은 그게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제가 설계해 놓은 문서를 찾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PO 역할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문서를 찾아가서 이렇게 진행을 해줘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 단계였는지 확인을 하고 누구한테 역할을 부여할 건지 보고 진행을 이렇게 해줍니다. 쭉 이렇게 단계마다 진행을 하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새로 붙임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걸 설계하게 된 이유가 사실 회사 일을 하기도 바쁜데 이런 지금 약간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에디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자기의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그 요청 사항들을 계속 얘기한다는 게 되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음. 얘한테 그냥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 얘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는 방식? 약간 시간 돌리고 싶은. 지금은 제가 계속 눌러줘야 되지만 음. 이걸 앞으로는 계속 돌릴 방법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일을 하게끔 하는 방식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 음.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좀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좀 딸깍하면은 바로 누를 수 있게끔 좀 해놨어요. 제가 집에 스트림 덱을 쓰고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대딸깍의 시대군요. 그래서 이렇게 PR이 올라와 있으면은 얘도 좀 딸깍해가지고 정말 제가 확인을 안 하더라도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만 알 수 있는 정도로만 계속 진행을 하게끔 해놨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지침을 좀 아까 설명해 드린다고 물어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캡처해가지고 만약에 클로드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프롬프트를 좀 입력해 놓은 게 많아서 그 딸깍하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좀 입력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아까 있던 그 내용과 여기 프롬프트랑 같이 들어가지고 아까 있던 이런 걸 만들어 주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좀 시각화로 해주는군요. 네, 이렇게 프롬프트 좀 자주 쓰는 거는 스트림덱 음.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처음에 에이전트 MD라는 얘한테 한번 코덱스가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진행하는 사항들을 한번 파악을 합니다. 음, 그리고 좀 이 단계가 좀 나눠져 있는데 독스에 제가 원하는 이 만들 것들 만들 것들도 제가 좀 이상향적인 것만 좀 만들어 놓고 기술적인 것만 좀 적어 놓고 얘가 알아서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해놨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AI를 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런 문서들도 하나씩 계속해서 자기들이 디벨롭을 해 나가면서 좀 진행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보면은 여기 현재 진행하는 상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아까 역할마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음, 지금은 사실 뭐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그 기능 구현에 대해서 좀 그 UI를 어떻게 상세 설계만 해놨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UI 기반에서 스타일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거는 V0를 API를 붙여가지고 거기 나오는 뭐 테일윈드랑 이런 걸 한번 붙이고 그걸 개발자로 넘어갔을 때 그걸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디자인이랑 그런 것들이 잘 뽑히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코덱스가 디자인까지 그렇게 잘 잡아주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이라든지 플래너, PO 이렇게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진행했던 피처들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음, 진행을 하면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약간 회사에서 각자의 역할마다 이렇게 다 문서를 만들면서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돌아가게끔 좀 자동화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님.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그 코드 X는 브라우저에서만 되나요? 브라우저에서 됐냐는 그, 게, 그 챗GPT 앱에서도 되기도 앱, 하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자기가 그 진짜 바이브 코딩 하듯이 할 수 있어요. 뭔가 코드 X를 활성화해야 앱에 뜨는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픈 AI가 만든 거긴 해요. 음, 음, 근데 구글을 쓰시면은 그 줄수도 아마 하루에 200건이 그냥 요청이 가능해서 그 아마 코덱스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면 줄스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줄스도 요즘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줄스는 안 써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애들도 한 번씩 좀 파악을 하면서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설명을 받고 이 작업 단계 여러 개로 좀 내려줘요. 그러면 이런 제한된 작업들을 좀 작업 보기를 다 누르게 되면은 이 병렬 처리해가지고 또 작업을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가지고 병합을 하면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일 한번 써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 업무를 할 때 자기가 요구사항들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지라에 티켓을 적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리소스가 크다고 느껴져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을 때 잘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도 그 아까 있던 젠스파크에서 그 있던 컨텐츠만 좀 가져왔고요. 그 나머지는 다 그 코덱스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음.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추가로 더 없으시면